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이렇게 잘못 판단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 말이죠. FBI 범죄 심리학자들은 단 몇 분 안에 용의자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연애 상담 전문가들은 커플이 나누는 대화 몇 마디만 들어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갈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죠.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특별한 여행을요. 오늘은 7가지 관점을 통해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심을 꿰뚫는 비밀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1장, 왜 사람을 깊이 알아봐야 할까요? 어느 늦은 밤 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떨림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타인의 약점을 찾아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 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만 그 관계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둘째, 오해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서로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끝나버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다툼, 연인 간의 이별.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듯 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면 너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비판하려 하지 말고 공감하려 하세요. 그럴 때 상대방도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2장, 말투는 마음의 거울이다. 고마워라는 한마디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말할 때와 형식적으로 말할 때 그 차이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차갑다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평범한 말이라도 따뜻한 말투로 전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상태, 가치관, 심지어 자존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힘들겠다는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진심 어린 공감의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말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소리의 톤입니다. 높고 낮음, 부드러움과 거침, 따뜻함과 차가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긴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가 나면 거칠어지며, 슬프면 작아집니다. 둘째, 말의 속도입니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흥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중하거나 여유로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억양과 강세입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정말 좋다라는 말도 어느 부분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 기쁨, 의외, 반어법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말 사이의 침묵입니다. 어색한 침묵, 사색하는 침묵, 감동받은 침묵. 말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투를 통해 사람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투는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온화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날카로워질 수 있고, 평소 무뚝뚝한 사람도 기쁠 때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투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꾸미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황, 성격을 고려해서 말투를 조절하는 것은 성숙한 소통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투가 극단적으로 바뀌면 상대방은 혼란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는 항상 유지하되, 감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말투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말투를 갖게 되고, 그런 말투는 다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좋은 말투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3장,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눈 주변에는 43개의 미세한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은 의식과 무관하게 감정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진짜 기쁨을 느낄 때는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고,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는 동공이 확장되며 눈빛이 흐려집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깜빡임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눈빛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실한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 눈 속에서 당신은 따뜻함과 안전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적대적인 사람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본능적으로 경계심과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눈빛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눈빛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진짜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눈만은 예외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거짓말쟁이라도 눈빛만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들이 용의자의 눈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유이며 연인들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빛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진정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상대방과 최소 3초 이상의 눈맞춤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눈맞춤은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눈빛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편견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눈빛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대화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눈빛으로 하는 대화가 더 깊은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존재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을 읽기 전에 먼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내 눈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나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나요? 따뜻함인가요? 차가움인가요? 눈빛은 전염됩니다. 따뜻한 눈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을 받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결국 눈은 정말로 영혼의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4장. 작은 습관 속에 드러나는 진짜 모습.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중요한 순간보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더 잘 드러난다고. 왜일까요?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지만 일상의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메뉴를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직감적으로 빠르게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결단력이 있고 모험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길을 걸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을 중시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매번 다른 길을 탐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사람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세요. 한두 가지 습관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둘째, 맥락을 고려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평상시의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같은 행동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 실수했을 때의 대처 방식,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돈을 쓰는 패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찰이 아닌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습관을 비판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습관이 왜 생겼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항상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시간에 집착한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어쩌면 어린 시절 지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습관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5장.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주목하라.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웨이터에게, 청소하는 분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어느 회사의 면접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자가 회사에 도착해서 면접실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경비실에서의 인사, 엘리베이터에서의 태도, 안내 데스크에서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는 완벽했지만 경비원에게 무례했던 지원자는 탈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첨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둘째,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친구, 동료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협력성과 사회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실수로 음료를 엎질렀을 때 서빙하는 분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짜증을 내거나 면박을 주시나요? 아니면 괜찮다며 미소를 지으시나요? 이런 순간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어르신에게,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에게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6장. 시간이 보여주는 진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증언자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또는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포장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편안해지면서 가면을 벗게 되고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본성이 나타납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보이려 합니다. 항상 웃고 화내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힘들 때는 누구에게 의지하는지. 시간이 보여주는 진실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좋습니다. 반면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힘들 때, 압박을 받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유연성과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보여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통해 발견되는 아름다운 면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거나 조용해 보였지만 깊은 생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또한 시간은 성장의 과정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미숙했던 사람이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통해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만으로 미래를 단정하지 마세요. 셋째, 일시적인 모습과 지속적인 패턴을 구별하세요. 하루 이틀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랜 시간에 걸친 패턴을 보세요.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입니다. 거짓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7장.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 본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이자 배려입니다. 본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입견을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나이, 직업, 출신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모습을 보려면 이런 선입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 조금씩 보여집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셋째,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하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세요. 넷째,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눈을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는 비판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자식의 단점까지도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동료의 까칠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친구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가족의 잔소리 뒤에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모습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말의 이면을 듣는 것, 눈빛을 읽는 것, 작은 습관을 관찰하는 것,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 그리고 본 모습을 보는 눈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려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기르고 발전시켜야 할 능력입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며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과 복잡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도, 매일 보는 동료도, 가족도 모두가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눈빛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지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더 깊이 있는 우정을, 더 따뜻한 사랑을, 더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